바람결에 실려온 모래먼지가 비릿한 피냄새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안사의 난이 핥히고 간 상처는 십수년이 흘러도 아물지 않은 채 당나라 곳곳에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양저우, 실크로드의 심장이라 불리던 이 번성한 도시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화려한 누각 아래 그늘진 골목에서는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비단 옷을 차려입은 관리들의 탐욕은 하늘을 찔렀다. 이 혼란한 도시의 한 구석, 먼지 쌓인 허름한 객잔에 류설화라는 젊은 여인이 짐을 풀었다. 그녀의 품에는 낡은 비파 한 채가 소중히 안겨 있었고 목에는 자그마한 패곡 장신구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스승의 유품이자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다. 설화의 눈빛은 겨울 호수처럼 차갑고 깊었다. 그녀는 열흘 전 스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덕상인 마방달을 찾아 이곳 양주에 당도했다. 마방달은 양주를 근거지로 막대한 불을 쌓고 지방절도사 위진과 결탁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이었다. 설화는 밤마다 객잔 창가에 기대 앉아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 청음류. 세상의 모든 소리와 기운의 흐름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이 능력은 복수를 위한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바람 소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까지 양주의 모든 소리가 그녀에게는 마방달을 향한 실마리였다. 며칠 뒤 설화는 시장을 거닐다 익숙한 광경을 목격했다. 마방달의 수하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들이 한 노파의 좌판을 뒤엎으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노파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설화의 귓전을 때렸다. 약한 자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스승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설화는 잠시 망설였다. 정체를 드러내면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스승의 가르침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녀의 발을 움직였다. 설화는 바람처럼 다가가 수하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들의 혈도를 정확히 짚었다. 억! 하는 비명과 함께 사내들은 힘없이 쓰러졌다. 그녀의 몸놀림은 물 흐르듯 유려하면서도 날카로웠다. 주변 상인들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설화는 쓰러진 노파를 부축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비범한 솜씨는 몇몇 사람들의 눈에 깊이 각인되었다. 특히 저기서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한 젊은 사내가 있었다. 그날 밤 설화의 객잔방으로 그림자처럼 3명의 자객이 스며들었다. 마방달이 보낸 자들이리라. 그러나 설화는 이미 그들의 미세한 살기를 청음류로 감지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검광이 번뜩였지만 설화는 소리 없이 움직이며 자객들의 공격을 흘려보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자 자객들은 맥없이 쓰러졌다. 그들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한 것이다. 설화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자객들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양주에서의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길어질 것임을 예감했다. 다음 날 설화는 마방달의 저택 주변을 살피며 그의 비리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방달의 경비는 삼엄했고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어제 시장에서 자신을 유심히 보던 젊은 사내였다. 그는 자신을 백희안이라 소개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낭자의 무예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혹시 마방달 그 작자와 무슨 원한이라도 있소? 설화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를 쏘아보았다. 백현은 멋쩍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오해 마시오. 나 역시 마방달에게 밉보여 장사 길이 막힌 사람이오. 그 작자의 악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낭자에게 힘을 보탤까 하여 말을 걸었소. 백현의 눈빛은 솔직하고 정의감이 넘쳐 보였다. 설화는 그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혼자보다는 조력자가 있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때 마방달의 수하들이 설화를 알아보고 쫓아오기 시작했다. 저기다. 어제 그 계집이다. 백현은 설화의 손을 잡아 끌며 외쳤다. 이쪽이오. 그는 복잡한 시장 골목을 능숙하게 헤치며 설화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설화는 백현에게 작은 고마움을 느꼈다. 백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마방달은 양주 절도사 위진 대감과 아주 막역한 사이요. 낭자가 상대하려는 자는 단순한 악덕 상인이 아닐지도 모르. 설화는 백현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다.
스승의 죽음이 단순한 토의 횡포가 아니라 더 거대한 권력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마방달,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위진 절도사. 양주의 어둠은 생각보다 깊고 질겼다. 설아는 품 안의 비파를 고쳐 안았다. 스승의 원수를 갚고 그 거대한 어둠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백현이라는 예상치 못한 조력자의 등장은 어쩌면 하늘이 내린 작은 기회일지도 몰랐다. 위진 절도사는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그는 마방달을 통해 설화의 존재와 그녀의 심상치 않은 능력을 보고받고는 즉시 사람을 보내 설화를 절도사부로 불렀다. 표면적으로는 양주의 치안을 어지럽힌 자에 대한 조사였으나 그 속내는 설화를 시험하고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뻔했다. 설화는 위진의 초대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절은 곧 반항으로 비칠 것이고 마방달을 상대하기도 전에 더 큰 적을 만들 수는 없었다. 절도사부의 위압적인 대청에 들어서자 위진이 비단옷을 차려입고 여유로운 미소로 설화를 맞았다.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눈빛은 젊은이처럼 형형했고 그 안에는 능구렁이 같은 교활함이 숨겨져 있었다. 내가 바로 마방달의 수하들을 혼쭐 낸 류설화라는 여인이냐? 과연 듣던 대로 담력이 대단하구나. 위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설아는 예를 갖춰 절하며 담담하게 답했다. 송구하오나 저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방달의 수하들이 무고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위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의로운 기계는 가상하나 이곳 양주에는 양주만의 법도가 있는 법. 내 뛰어난 능력을 그런 사사로운 일에 쓰는 것은 아깝지 않느냐. 내 밑에서 일할 생각은 없느냐. 내게 걸맞은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설아는 위진의 제안에 속으로 냉소를 보냈다. 그의 소나기에 들어가라는 뜻이었다. 과분한 말씀이시나 저는 그저 평범한 여인일 뿐입니다. 대감의 큰 뜻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설아는 정중히 거절했다. 위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그는 이내 미소를 되찾았다. 아쉽구나. 하지만 내 제안은 언제든 유효하니 마음이 바뀌면 다시 찾아오너라. 위진은 설아를 돌려보냈지만 그의 눈빛은 설아의 등 뒤에 서늘하게 꽂혔다. 설아는 절도사부를 나서며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위진은 마방달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교활한 상대였다. 그날부터 설아와 백현은 더욱 은밀하게 움직였다. 백현은 자신의 상단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위진과 마방달의 비리를 캐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백현이 다급한 얼굴로 설아를 찾아왔다. 큰일 났소. 설아 낭자. 위진이 서역의 이민족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소. 군량미를 빼돌려 몰래 군사력을 키우고 그 대가로 이민족에게 국경의 중요 정보를 넘기고 있다는구요. 설아의 눈이 커졌다. 단순한 비리 관료인 줄 알았던 위진이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니. 스승의 죽음도 어쩌면 이 거대한 음모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설아는 결심했다. 위진의 관하에 잠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날 밤 설아는 검은 야행복 차림으로 위진의 관하 담을 넘었다. 청음류를 극한까지 끌어올자 순찰하는 병사들의 발소리, 숨소리, 심지어 그들의 미세한 기척까지 손에 잡힐 듯 느껴졌다. 설아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위진의 집무실에 도달했다. 집무실 안 책상 위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쌓여 있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설아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위진의 신복으로 보이는 자가 들어와 황급히 비밀 서랍을 열고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품에 숨겼다. 설아는 직감했다. 저것이 바로 역모의 증거일 가능성이 높았다. 신복이 방을 나가자 설아는 그의 뒤를 밟았다. 그는 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위진의 비밀 서재로 향했다. 설아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서재에 잠입했다. 다행히 서재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설아는 신복이 숨긴 두루마리를 찾아 펼쳐보았다. 그것은 위진이 서역의 부족장과 주고받은 밀서였다. 거기에는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대가로 국경 방어 계획을 넘기겠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설아는 밀서를 품에 넣고 조용히 관하를 빠져나왔다. 백현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오. 당장 이 사실을 조정에 알려야 하오.
그러나 양주에서 장안까지는 머나먼 길이었고 위진의 감시망을 뚫고 무사히 밀서를 전달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백현은 고민 끝에 자신의 오랜 지인들을 찾아 나섰다. 그 중에는 과거 위진에게 밉보여 파직당한 전직 관리도 있었고 위진의 횡포에 모든 것을 빼앗긴 상인도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설화를 경계했지만 백현의 설득과 설화의 진심 어린 호소,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밀서를 보고는 위진을 타도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너무 신중했고 다른 일부는 성급하게 행동하려 해 의견 충돌이 잦았다. 설화는 이들을 중재하며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나갔다. 그러던 중 설화는 스승이 남긴 낡은 비파 속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암호 같은 글귀와 함께 청음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단서가 적혀 있었다. 스승은 과거 궁중 악사 시절 위진과 같은 파벌에 속했으나 그의 위험한 야심을 간파하고 낙향했던 것이다. 청음류는 단순한 무공이 아니라 세상의 불협화음을 감지하고 조화로운 소리로 되돌리는 비기였다. 스승은 설화에게 그 비기를 전수하며 언젠가 세상의 가장 큰 불협화음을 바로잡아주길 바랐던 것이다. 설화는 스승의 깊은 뜻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스승의 유지를 잇고 세상을 바로잡는 거룩한 사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위진의 감시망은 점점 더 촘촘하게 조여왔다. 설화와 동지들의 비밀 회합 장소가 발각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백현이 위진의 수하들에게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설화는 자신의 미숙함 때문에 동료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위진은 백현을 믿기로 설화를 유인하려 했다. 설화는 동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백현을 구하기 위해 홀로 위진의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결심을 굳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뇌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설화는 위진이 지정한 폐허가 된 사찰로 향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음산한 곳이었다. 사찰 안에는 밧줄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된 백현이 있었고 그를 둘러싼 수십 명의 무사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방달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내 놈이 제 발로 찾아올 줄 알았다, 계집. 마방달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살기가 가득했다. 설화는 품에서 비파를 꺼내들었다. 백현을 풀어줘라. 그러면 내 놈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마방달은 코웃음을 쳤다. 요구? 내년의 목숨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내년이 가지고 있다는 그 밀서도. 설화는 차갑게 대꾸했다. 밀서는 안전한 곳에 있다. 백현이 무사하지 않으면 밀서는 곧바로 조정으로 보내질 것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설화는 비파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구슬픈 가락이었으나 점차 빠르고 격렬한 음률로 변해갔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청음류의 진수를 담은 소리의 공격이었다. 무사들은 귀를 막고 괴로워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마방달은 눈살을 찌푸리며 외쳤다. 저 계집을 당장 죽여라. 무사들이 일제히 설화에게 달려들었다. 설화는 비파를 휘두르며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날카로운 음파로 그들의 움직임을 교란시켰다. 그녀의 몸은 춤을 추듯 부드러우면서도 치명적이었다. 폐사찰 안은 비파 소리와 무기 부딪히는 소리, 비명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설화는 몇 명의 무사를 쓰러뜨렸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때 사찰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설화의 동지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마방달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설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방달에게 달려들었다. 스승의 원수. 그녀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올랐다. 설화의 공격은 매서웠고 마방달은 속수무책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설화의 비파가 마방달의 어깨를 강타했고 그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설화는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 스승님을 죽였지? 마방달은 고통 속에서 헐떡이며 말했다. 그 늙은이가 위진 대감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화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스승의 죽음은 처음부터 위진의 계획된 살인이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설화는 감정을 억누르고 백현에게 다가가 그의 결박을 풀었다. 백현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설화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위진이 보낸 지원 병력이 사찰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다시 불리해졌다. 설하는 동지들에게 외쳤다. 모두 흩어져서 빠져나가시오. 나는 위진을 막겠소. 그러나 동지들은 설하를 버리고 갈 수 없었다. 그들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때 양주성 쪽에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횃불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었다. 위진의 영모 증거를 손에 넣은 전직 관리가 목숨을 걸고 조정 감찰단에게 밀고했고 감찰단이 군사를 이끌고 양주에 도착한 것이었다. 위진의 비밀 회동 장소를 급습하려던 계획은 틀어졌지만 하늘이 그들을 도운 것이었다. 위진은 감찰단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그는 이민족 사절단과 함께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설하와 동지들은 감찰단과 합세하여 위진의 잔당들을 소탕하기 시작했다. 설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위진과 맞섰다. 위진 역시 뛰어난 무예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설하의 청음류는 그의 빈틈을 파고들었고 마침내 설하의 일격이 위진의 가슴에 적중했다. 위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그의 야망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양주를 뒤덮었던 어둠은 걷히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마방다를 비롯한 위진의 일파는 모두